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지난 이 생수 수질 관련 이 보도가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신 기자가 2015년부터 6년간 수질 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자료를 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CG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CG가 준비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제품 수에 위반 사례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말이 실제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환경부 자료는 마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반 사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달 들어서도 위반 업체는 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올해 수질 기준 위반 업체는 총 4곳인데요. 그중 3건은 이달에 그리고 1건은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자사 제품인 동원샘물을 생산하는 동원 F&B 연천 공장과 스파클과 석수 그리고 쿠팡의 탐사수와 크리스탈을 생산하는 우리샘물이 수질 기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 제품인 석수와 쿠팡의 탐사수를 생산하는 하이트 진로 음료 세종 공장도 수질 기준이 부적합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수입 샘물 판매업자도 적발이 됐는데요. 한 곳 미래라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수질 기준은 2가지 검사를 한다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과를 거친 제품 수 그리고 수원진 원수 2가지를 검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품 수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분홍 색깔로 좀 이렇게 쳐져 있는 글씨를 보시면요. 작게 좀 뒤쪽에 써놨는데 원수 수질 기준 위반은 지난해까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최근에도 제품 수 위반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올 상반기까지 제품 수 위반이 없었다는 얘기만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 기준 위반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당장 이달 위반 업체들을 좀 보니까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원샘물과 스파클, 석수, 쿠팡의 탐사수 그리고 크리스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품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제조업체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부 수질 기준 적발된 업체가 만든 생수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지난 보도 이후 쿠팡이랑 롯데칠성의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본 결과 쿠팡의 탐사수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료보다 제조업체 4곳보다 2배 더 많은 9곳에서 쿠팡의 탐사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제조업체 9곳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이 더 추가가 돼서 모두 4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당장 이번 달에도 수질 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이트 진로 음료 세종 공장은 지난 5일 그리고 제조업체 우리샘물은 지난 19일에 행정 처분을 받고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체 CM은요. 또 2019년에만 2번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있어서 PB 생수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의 탐사수는 올해에도 역시 제조업체 일부가 기준을 미달한 걸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업체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부 상담원들이 지금 또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또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환불과 반품을 요구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고객센터 직원들이 기사 내용은 허위다. 오보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측은 일부 고객센터 직원이 공식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응대한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또 이제 아이시스를 생산하는 롯데칠성도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롯데칠성 관계자는 청도샘물은 2016년 2번 그리고 2017년 1번 수질 기준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칠성 자회사 4곳에선 지난 6년간 수질 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수량 부족으로 5곳의 제조사에서 추가로 또 아이시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곳이 최근 6년간 수질 기준을 3번 미달한 바 있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인 CM에선 그동안 이제 정수기용 대용량 생수를 납품해 왔고요. 현재 2021년 현재 지금 이곳에선 아이시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곳 외에도 이제 2015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수질 기준을 2번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 그리고 OEM으로 납품하는 상품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신선미 기자의 기사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 네. 이번 이 신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일부 업체들이 좀 항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원수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제 여과돼서 나오는 제품 수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수업계 품질 관리 고위 관계자는 그 둘 중 하나라도 수질 기준에 위반이 된다면 시중에 판매돼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깨끗한 원수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인데 원래 식재료는 뭐 조금 시들시들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볶거나 양념해버리면 모를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한 군데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는 원수가 정말 나쁜 물이라서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거죠. 네, 모든 식품이 마찬가지지만 이 생수라는 제품도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 검사를 합니다. 생산된 제품 수 모두를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해서 표본 검사를 하는 건데요. 따라서 원수는 수질 기준 미달이었지만 제품 수 수질 검사에선 괜찮다라고 해서 이 생수는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즉 원수와 제품 수 검사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원수 기준 미달에 대해서 뭐 검사도 네. 하고 처벌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쵸. 환경부도 현 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예, 네, 그나마 다행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 샘물 업체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수질 기준 위반 시 영업 정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자가 품질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정말 깜깜이 공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좀 다양한 공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먹는 물 정말 우리 국민 건강과 지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질 기준 위반 사례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앞으로 정말 샘물 제조업체를 관리를 잘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